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경북 햄프특구는 작년 12월에 실증 특례가 연장되면서 이 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안동 햄프특구가 성과를 내고 제대로 산업화하기 위해선 어떤 방안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지 안동 햄프 산업의 과제와 미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뉴스민 천용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 햄프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이 햄프 산업의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햄프는 아마 생소한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안동 분들이나 다른 시청자들도 이 대마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대마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이 마약류로 이 분류를 하고 있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네. 대마에는 한각 성분이 테트라하이드로 카나비놀, 이 한각 성분의 함유도에 따라서 음. 이것이 많이 함량을 갖고 있으면 아. 마리아나라고 하고, 이 THC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적으면 이 네. 경우에는 햄프로 나눠서 음.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THC 함량이 적은 햄프는 유용한 성분이 많아서 이 세계적으로도 의료용, 이 산업용으로 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네. 쉽게 말해서 이 THC 함량이 높으면 이게 항정신성 효과가 강력하다 보니 이걸 우리가 음. 이 마약류로 이 분류를 하고 있고, 네. 이 반면에 카나비디올, 이 CBD가 높이 함유하고 있으면 흥분 작용이 없어 가지고 이 산업용과 의료용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네. 이 햄프의 대표적인 성분인 이 카나비디올은 뇌전증이나 암, 항염증, 이 통증 완화에도 효과가 있다고 또 음. 알려지면서 햄프를 활용한 의료용 대마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약 이 햄프의 시장 규모가 44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우리도 이제 이 햄프 산업 시장에 적극적으로 좀 뛰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음.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햄프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지난 8월에 안동시가 산업식품용 햄프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이번 사업 선정이 의미하는 게 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이 대마, 이 햄프의 원료가 되는 이 대마를 아무 곳에나 이 재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 규제를 받고 있는데요. 햄프 생산 기반 확충으로 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라고 하는 목적을 갖고 이 음. 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 통제하에서는 용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 공모 사업의 내용을 보면 이 특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이 산업용, 식품용 햄프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음. 포함되어 있는데요. 오늘 2025년까지 3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 각각 30억, 이 총 60억 원이 투입돼서 특용작물 햄프를 활용한 이 산업화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을 이 갖추게 되는 겁니다. 네. 햄프 원물, 그러니까 이 대마를 수매해서 이걸 세척하고 건조하고 이 절단하고 분쇄한 다음에 음. 의료용이나 이 산업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이 갖추게 되는 건데, 네. 의료용의 경우에는 이 농축 과정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네. 이 과정에서 CBD의 함량을 높이고 THC를 낮추는 한각 성분을 빼내는 분리 작업도 상당히 이 중요합니다. 이 어. 공정을 거친 다음에야 이제 의료용, 그리고 섬유나 화장품 용도로 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네. 과정도 하나하나 검증을 다 받아야 됩니다. 음. 어쨌든 이 과정을 안동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측면에서 이 네. 햄프 산업의 첫발을 좀 음. 내디뎠다라고 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햄프는 저희 이슈토크에서도 상당히 여러 번 다뤘었는데요. 아직 상용화 단계는 식품 수준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이 햄프가 향후에 좀 다른 분야로도 상용화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주로 쓰이고 있는 곳이 뭐 식품 소재, 네. 그리고
의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화장품이나 동물용 사료, 이 건강기능식품으로서도 이 개발하고자 하는 이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네. 다만 햄프를 짜서 만든 이 기름이죠. 이 오일의 경우에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수입품이 월등히 싸다 보니까 아, 이 국산의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우리 안동 지역에서 햄프를 재배해서 오일을 만든 이유에 이걸 판매할 곳이 없는 겁니다. 음, 수입해 오는 것이 훨씬 싸기 때문인데 네. 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두세 배 정도 높다 보니까 이 단순 가공으로는 판로 개척에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기능식품이나 화장품 개발까지 한 세트로 이루어져야지만 네. 가격 경쟁력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음. 안동은 지금 햄프 재배 농가가 이 180 농가, 이 총 면적이 87 헥타르인데 네. 전국에서 60%의 어. 햄프가 안동에서 재배되고 있는 겁니다. 네. 햄프 주산지다 보니 이제 하나둘 연구 시설과 산업 초기 단계 시설이 들어오게 됐는데 이다음에 상용화 단계까지는 아직 나아가지 음. 못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말씀해 주신 대로 안동에 또 기업의 투자나 또 시설 유치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길도 점점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인구 감소나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대마 햄프를 재배하더라도 네. 재배하고 난 다음에 이걸 가공하고 이 상용화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예 음. 외국과의 경쟁에서 밀려납니다. 그럼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면 기업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지 않게 되고 네. 이 클러스터를 조성했다고 하더라도 이 발전 가능성이 어두운데요. 때문에 안동이 3년 전에 햄프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되면서 처음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역 대학에 국내 최초로 햄프에 특화된 음. 학과를 개설한 겁니다. 네. 올해 두 번째 신입생을 모집했는데 이 정원을 초과했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만큼 인기를 또 끌고 있고 네. 안동이 이 바이오 산업의 또 전진 기지로서 이 각광받고 있어서 햄프 산업 관련 일자리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음.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고 이 연구 인력들이 배출이 되면 다시 각광을 받고 더 인프라가 넓어지게 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지난해 처음 신입생 모집할 때는 수명 정원이었는데 6명밖에 없거든요. 아. 근데 이게 정원을 이 초과하는 인원이 이제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네. 타 학교의 생명과학 분야와는 달리 햄프의 유효한 성분을 이 분석하고 이걸 뽑아내는 기술을 교육하는 데 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대마 규제 완화 움직임이 최근 들어서 좀 있었다가 요즘 다시 네. 조금은 수그러들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 완화 움직임이 본격화되어야지만 인력 양성도 이 음. 장기적으로 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올해 초에 안동이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로 후보지로 신규 또 지정이 되면서 네. 햄프 산업 관련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는 시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 주신 대로 규제가 좀 완화가 돼야 또 인력 양성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해 네. 주셨죠. 네. 그리고 또 햄프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 경북도에 이 30여 개 기업들이 참여해서 지금 대마의 산업화 가능성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참여 기업 중에 일부가 사업을 포기하고 떠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 그런 건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규제 자유 특구라고 하는 게 우리가 햄프 산업의 규제 자유 특구면 '아 햄프 생산하고 가공하는데 규제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니고요. 이 햄프를 산업으로 들어온 기업들은 다른 세제 혜택들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네. 여기에 햄프 업종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가공하고 이 연구하는 것을 검증을 받아가면서는 진행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규제를 음. 풀어준 거거든요. 규제의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지금 새롭게 참여하는 기업은 4곳인데 짐 싸서 떠나는 기업이 7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떠나는 기업이 지금 더 많은 거죠. 이게
스마트팜에서 대마를 재배하는 기업 4곳과 대마에서 약용 성분인 CBD를 추출해서 제품을 만드는 기업 3곳이 철수하는 건데 교총과 같은 좀 큰 기업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왜 이렇게 떠나느냐라고 문서로 정리한 내용을 보니까 뭐 네. 기업 내부 사정이다 이렇게 좀 모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애초에 햄프산업 규제 자유특구가 3년 전에 지정될 당시에는 이렇게 되면 대마를 활용하고 이 상용화하는 단계에서 규제도 대부분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음. 기대를 가지고 이 산업에 뛰어들었는데 지금까지 좀 나간 부분들이 진전된 부분들이 부족하거든요. 네. 이 돈을 상당히 많이 투자해야지만 상용화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나 상용화가 좀 캄캄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빨리 철수하는 기업들도 나오게 된 겁니다. 음. 물론 현행 특구 내에서 보면 대마의 CBD 성분으로 만든 원료 의약품을 해외에는 수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례가 있어서 사업화 네. 자체가 완전 봉쇄된 건 아니지만 문제는 해외에 수출하려면 해외에서도 인증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쵸. 예, 이걸 의약용으로 적절한지 거쳐야 되는데 이 기간이 꽤나 걸립니다. 그러면 음. 국내에서 어느 정도 이 매출을 올린 가운데 수출 시장을 확보하고자 했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거죠. 네. 몇 가지 금지 사항을 빼고 다 풀어주면 이거 빼고도 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을 텐데 아직까지 좀 풀리지 않는 측면이 크고요. 경상북도가 최근에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에서 산업용 햄프로 또다시 신청을 했거든요. 아. 이전에는 의약용, 네. 의료용 햄프에 좀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산업용으로도 햄프 개발이나 연구가 가능해지게 되면 지금 안고 있는 문제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음. 타겟책으로 경상북도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내에서 좀 실질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으려면 좀 관련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대마라고 하면 또 국내에서는 아직 마약류다라는 인식이 참 강하잖아요.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나 또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앞서 제가 언급했었던 의료용으로 이 대마가 사용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용으로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지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예, 음. 외국에서는 우리보다 좀 빨리 활발히 이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네. 국내 의료계에서도 이 햄프가 꼭 필요한 환자들이 있다. 우리 정부가 이 부분을 열어달라고 해서 열리게 된 상황입니다. 일부 음. 열렸는데 의료용 대마는 다 지금 해외에서 수입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단계부터 묶여 있다 보니 지금 어느 정도 시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의료용 대마 시장도 이 국내에서는 묶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규제를 음. 좀 풀어달라 이런 요구가 특히 안동에서 있고요. 네. 안동 예천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영동 국회의원이 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한 상황인데 문제는 내년 총선도 앞두고 있고 그쵸.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유명인들의 이 마약류에 대한 기사들이 계속 쏟아지면서 이 네. 대중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설득해내느냐가 앞으로 이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방금 좀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 또 연예인 마약 스캔들이 연이어서 터지면서 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대마가 마약이다라는 인식이 아직 강한 만큼 네. 이번 사건들이 햄프 산업화나 또 대마 규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기자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네. 이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햄프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좀 알려져서 의료용으로도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네. 인식은 그래도 아는 국민들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음. 문제는 이게 이 산업화가 됐을 때 대마 재배량 자체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재배량 자체가 늘어나면 지금은 신고하고 관리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늘어났을 경우에 이걸 의료용으로 쓰지 않고 중간에 어 빼가거나 소위 음. 말하면 이 환각 성분이 높은 부분을 추출해서 쓰는
사람들이 나올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음. 이거에 대한 우려에서 지금 이 자유롭지 못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이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 확실한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어필하는 게 이 환각 성분의 마약류와 그리고 의료식품 산업용 햄프의 이 구분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내 햄프 산업이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가 참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우리가 좀 참고해 볼 만한 해외 사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앞서 몇 차례나 언급을 했지만 우리보다 20년 전에 네덜란드는 의료용 대마 육성에 나섰습니다. 네. 이미 뭐 뇌전증과 같은 난치병 치료에 자체적으로 생산한 의료용 대마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이걸 음. 또 의료용 대마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 국가가 확실하게 좀 검증하는 이 네.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일부는 다른 지역으로 수출까지 하지만 이 뇌전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CBD는 정부 관리 아래에서 20년째 통제되고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음. 안동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정부 산하기관이나 이 정부 부처에서 직접적으로 좀 믿고 관리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과정이 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옆 동네인 일본에서도 햄프죠. CBD 제품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뇌전증 환자 이 100여 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임상 시험에 착수했는데 이걸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의료용 어. 대마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그 단계에 나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부분 뇌전증 환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의료용 햄프의 경우에도 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들은 아직까지 활용되고 있지 음. 않습니다. 이러다가 한국이 산업 주도권을 좀 빼앗기는 거 아니냐 우려가 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마에 대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 규제를 완화했을 때 부작용은 없을까요? 이 부분도 아예 없다고 할 수 없는데요. 네. 이 환각 성분이 상대적으로 없는 CBD 자체로도 뭐 졸림이나 피로, 이 두통 등의 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고 네. 오남용 사례, 이 정신적 의존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이 연구 사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모든 약제는 많이 쓰거나 의존하게 되면 네. 부작용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네. 사실 이게 이 코로나19 시기 때 시민들께서 학습이 많이 됐겠지만 부작용이라고 하는 게 꼭 나쁜 쪽으로만 나타나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쵸. 의도했던 효과와 다른 효과가 나오는 걸 다 부작용이라고 하거든요. 음. 여기에 대한 이렇게 올바른 정보와 그리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과정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 이 과정을 좀 거치지 않으면 정확한 투여량, 이 복용법에 대한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의료용 개발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음. 이 또 한 가지는 걱정 중에 하나는 해외에서 개발된 이 대마 제품이죠. 의료용 대마 제품에서 이 권고 기준 이상의 THC 환각 성분을 함유한 이 음. 부분이 검출된 사건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기와 관련해서 마약성 물질인 THC를 별도로 추출하지 않더라도 이 음. 부분을 좀 제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오남용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좀 음. 규정을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 햄프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도 이 필요한 선결 과제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네. 좀 햄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봤는데요. 앞으로 이제 경북 햄프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이 특별법이 통과가 안 되면 네. 발전이 어렵거든요. 그쵸. 아마 내년 바뀐 이 국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꾸준히 요구하고 네. 제기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동 햄프 산업의 과제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